작년 말부터 남편이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 용돈이나 상여금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하기에 허락을 했고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출근은 빨라지고 퇴근은 늦어지기에 바람을 의심해서 추궁했다가 차를 팔아서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모르게 사채도 1,000만 원가량을 빌렸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이혼하자고 하긴 했는데 빈털터리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화를 내도 한 번만 오르면 된다고 집을 팔아서 투자를 해보자고 저에게 오히려 제안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혼이 답인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와 남편의 공동 명의인데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갚은 빚만큼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코인과 주식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광풍이라고 해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갈등으로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도 이제 남편이 주식과 코인에 빠져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처하게 되시고 이로 인해 이제 이혼까지 고민하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 이혼 사유 될까요? 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6호는 이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에서 보면 배우자와 상의 없이 차량을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또 1,000만 원이나 사채를 써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뭐 이 정도면 이제 그 말씀드린 3호나 6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또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집까지 팔아서 또 투기를 하자고 하는 상태라서 이 정도면 중대한 유책 사유로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대방 사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 그런 걸로 네. 보이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이제 위자료나 양육비 같은 건 어떻게 지급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상대방의 재산 유무는 부부의 이제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공동 재산이 있어야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은 좀 상대방한테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관계 보면. 그런데 위자료는 재산 분할과 이제 별도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통상의 기준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혼인 기간에 따라 통상 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량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라 뭐 상대방이 유책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양육비는 재산의 유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액 그리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따라서 남편이 비록 재산을 현재는 탕진한 상황이더라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한테 이혼 후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공동명의 재산으로 빚을 갚은 다음에 이 빚 돌려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부 재산 분할에 관한 재산 분할 청구의 소송물에 관한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부부 재산 분할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귀책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서 공동명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았다면 그 자체로 이제 그 기여도를 높게 인정할 사유에는 해당하는데 다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공동 명의로 갚았으니까 그 돈만큼을 돌려달라는 방식으로는 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만약 이제 사연자분께서 진정으로 이혼을 이제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에 따른 이혼, 상대방과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지급받고 양육비는 얼마로 하고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지 협의를 진행을 먼저 해보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그 다음에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남편이 빚이 많기는 하지만 남편 명의의 공동 재산마저도 앞으로 또 처분할 위험성까지 있다. 그러면 본인 명의 재산은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처분 위험성이 없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처분 못하도록 뭐 부동산 가압류 등을 먼저 설정해 놓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에게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시자면요. 네,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부부 간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 깨진 상황으로 보여서 그게 가장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재산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기를 권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자녀의 양육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시게 될 거라서요. 다만 남편이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온전하게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상담 절차를 진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한 것처럼 뭐 한 방을 노리겠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마저 팔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단순히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겠죠. 단순히 경제적 궁핍만을 이유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혼 상황을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좀 싸움도 잦아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녀 양육에 소홀하게 된다거나 다른 빚 같은 거를 상대방 배우자 몰래 끌어다 쓴다거나 이러면서 사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사연자님 사연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처음엔 경제적인 원인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되다 보니 이혼을 결심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대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혼을 진행하실 때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송특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에 따라서 이혼 절차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